네, 나경철 뉴스캐스터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. 자, 이번 6일 지방선거 앞두고요. 전주시장에 출마하고자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선 예비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 전격 사퇴를 선언했는데요. 네. 그 이유가 바로 이 선거 브로커 때문이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선거 브로커 얘기가 이제 아주 수면으로 떠올랐는데 네.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전해주시죠. 자,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요. 이 녹취록에서 브로커는 한 달에 50만 원씩 받는 조직원 200명을 만들겠다. 그래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면서 이 본인이 조직을 통해서 선거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. 네. 결국 이 조직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점차 후보를 찍는 사람들을 더 많이 확보해 주겠다는 일종의 좀 매표 행위를 제안한 거죠.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. 시청의 인사권이었는데요. 어허. 이 시청에서 브로커가 원하는 몇몇 자리들을 달라라는 거죠. 이 자리들은 주로 큰 예산을 다루는 건설 또 산업 관련 자리였습니다. 네. 자, 이중선 예비 후보는 이 브로커들에게 4개월 동안 시달렸다고 하고요. 또 후보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이들의 좀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. 사실 뭐 실제로 인구가 좀 적은 지자체에선 후보자들이 이런 유혹에 굉장히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. 네. 뭐 몇백 표 아니면 몇천 표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요. 그렇죠. 이 토착 브로커들이 지방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요. 이중선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브로커는 돈과 조직으로 정치인에게 접근하고 또 정치인은 자리 욕심 때문에 그들을 이용하는 악어와 악어새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예. 이 후보의 사퇴가 이번 지방선거를 조금이나마 좀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. 이게 뭐 정치권에서는 뭐 공공이라는 비밀인데 네네. 사실 특히 정치 신인들 한테 이제 많이 다가간다는 얘기도 많이 돌고 있고요. 네. 우리가 부동산하면 떴다방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. 사실 정치판에 또 원래 그 원조 떴다방은 바로 정치판에 있었죠. 이런 경우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근절이 좀 돼야 됩니다. 이거는. 맞습니다. 예. 자, 두 번째 이슈는요. 자, 지난 화요일에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확진 학생은 중간고사 못 본다라는 취지의 교육부 네, 브리핑 네. 내용 전해드렸었는데요. 저희가 그날 계산까지 하면서 인정점이 어떤 개념이냐 이런 얘기도 나눴는데 방역 당국이요 어제 학생과 학부모들이 희망을 가질 만한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. 네.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중간고사 등 기관 내 자치시험에 대한 운영 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면서 확진 학생의 격리 중 외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국가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처럼 이미 확진자들을 위해서 별도의 시험 공간 마련해서 이 전국적인 시험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. 이때 적용이 됐었던 확진자 시험 관리 운영 계획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르는 개별 학교에 적용하더라도 추가 전파의 위험이 없다라고 여겨지면 충분히 협의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이건 지금 저 방역 당국의 입장이고 네, 그렇습니다. 교육 당국의 입장은 나왔습니까? 자, 교육부 쪽은 조금 난감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반응이 일단 있었는데요.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졌던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이 인정점으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적지 않은데 확진자 격리 원칙 자체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잖아요. 그래서 민원이 많다라는 이유로 확진 학생이 중간고사를 치르게 하는 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.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와 지금은 이 코로나를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. 예. 실제로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교육 분야만, 이 시험과 같은 문제만 그때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이것도 사실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. 네. 학생들 중간고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4월 말이니까요. 교육부와 교육청 또 방역 당국이 학생들만을 최우선시하는 논의 또 협의를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,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게 지금 뭐 감염자 숫자의 규모가 지금 다른데.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그때 이 중간고사 즈음대로 치면 한 몇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요. 확진이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있으니까요. 예. 사실 좀 많이 상황이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행정처리 이런 것 고려하는 것 같은데 네. 인생에 걸렸다라는 점도 한번 좀 충분히 숙고를 하셔야 된다. 맞습니다. 이 말씀 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이슈로 가볼까요?
자, JB는 평균 수면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시나요? 한 6, 7시간? 6, 7시간. 저도 한 4, 5시간, 5-6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오, 예. 영국 BBC가 좀 보도를 했습니다. 한국인들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.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. 예. 공식적이진 않지만 10만 명 정도가 수면제 중독에 빠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수면제 중독? 네, 그렇습니다. 오. 자살률도 높은 건 뭐 많이들 예, 아는 사실이고요. 예. 독한 술도 많이 마시고 또 항우울제 복용하는 사람 매우 많다.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. 좀 안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요. 예. 이러한 현상에는 한국이 몇십 년 만에 초고속으로 성장한 이 역사적 배경이 있다.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. 네. 중동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 또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는 천연 자원이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그 천연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한 국가들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자원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순수한 헌신이 이 나라를 발전시켰다라는 거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면 부족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면서 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. 네.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개인의 질 높은 삶보다는 성장과 헌신을 강조하는 문화가 조금 많은 것 같긴 합니다. 네. 물론 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긴 하지만요. 예. 특히 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주 52시간제 완화, 또 최저임금 차등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예. 과연 이것들이 국민들의 숙면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반대로 좀 뒤로 퇴행을 하는 건지 예. 좀 되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. 예. 방향을 조금 잘 잡아서 우리나라가 잠 못 자는 나라에서 숙면하는 나라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젊은 세대, 특히 젊은 세대에서 워라밸이니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맞습니다.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이제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. 네, 기업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. 그러니까요. 네, 결국은 노동의 질이 삶의 질을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노동의 질이 만약에 더 나빠진다면 삶의 질은 당연히 따라서 나빠질 수 있는 건데, 근데 노동 문제를 잡고 어떤 이 편익의, 그러니까 자본의 편익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네,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죠. 네. 요 점을 좀 그 정책 당국자들이 좀 유념해 주었으면 좋겠다.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도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. 나경철 뉴스캐스트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